김치의 주의석. 자, 한 주간의 국제 뉴스를 좀 정리해드릴까요? 황기식의 국제시장,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야, 프랑스 대선이 이제 국제 뉴스를 아주 크게 장식하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새벽에 결과가 나온 겁니까 지금? 나왔습니다. 예. 네네. 마크롱 대통령이 연임을 이게 굉장히 좀 큰일이더라고요. 성공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지금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예. 58%를 얻어서 42%를 얻은 르펜 후보에게 한 6% 정도 포인트 차로 이기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 아직 최종 집계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집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크롱 후보는 이미 그 당선 연설을 했고요. 재선 연설을 했고 주변국 정상들로부터 지금 축하 메시지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지만 프랑스에서 이 유권자들의 마음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재선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 지금 근 한 20년 만인 것 같습니다. 다들 그 재선에 실패했었거든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 이번에 16%포인트 정도 이겼으니까 압승했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5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5년 전에 그때 마크롱 대통령 어마어마했죠. 후보가 네. 39살. 야, 네. 참신하다. 이러면서 그때는 똑같은 후보하고 그때 붙었거든요. 르펜 후보. 그때는 66%를 그때 얻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득표율 차이가 한 32% 차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6%포인트 차이니까 5년 전보다는 한 절반 정도 득표율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그동안에 5년 동안 잘 해왔는데도 득표율 인기가 많이 줄어들었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때도 그 대통령으로 새로 뽑아주고 네네. 바로 한 달 후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새로 만든 정당에게 다수당을 몰아줬지 않습니까? 네. 그때 참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앙마르슈라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전진 프랑스라고 해서 나를 대통령을 만들어줬으니 국회의원 한 석도 없는 이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도 뽑아주고 의회 의석수도 몰아줬기 때문에 그렇죠, 5년 그렇죠. 동안 상당히 잘할 거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못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인기가 절반 정도로 좀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마크롱 대통령이 사실 좌파 쪽에 기대를 많이 받았었는데 네, 그동안 네. 5년 동안 한 정책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 친기업 정책을 많이 펼쳤거든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고소득자 감세도 해주고 친기업 정책을 많이 펼쳐서 거기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가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재선은 축하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게 프랑스는 특이하게 대통령 선거하고 바로 한 2달 정도 있다가 또 똑같이 총선을 합니다. 맞아요. 네. 총선도 근데 결선 투표제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6월 달인데 대통령 선거는 1차 투표를 하고 결선 투표를 2주일 후에 하고요. 총선은 1차 투표를 하고 결선 투표를 일주일 있다가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한 달 반 후 정도에 있을 이 총선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요. 과연 5년 전에 앙마르슈 돌풍이 지금도 일어날지. 앙마르슈 5년 전에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 한 석도 없는 정당이었는데 그때 공천이 여성을 정확하게 50%를 추천을 했었거든요. 네. 공천했었거든요. 네네. 그것도 상당히 프레시했고 그 공천 내용도 보면은 투사도 공천하고 네네. 수학자도 공천하고 우리 내 이웃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평범한 이웃들을 공천했다는 그런 네네. 평을 받았었거든요. 선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 대부분 추천을 했고 과연 이번에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켜봐야 되고 앙마르슈 돌풍이 그대로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되고요. 두 번째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게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그렇죠, 전쟁 그렇죠. 중에서 거기와 관계돼서 이 프랑스가 지금 약간 수세에 몰려 있거든요. 이 지금 좀 비난 여론을 많이 받는데 분명히 EU는 러시아에게 그 군수 물자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분명히 지난 6년 동안 펼쳤거든요. 그렇죠. 크림반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다음에 EU의 회원국은 어떠한 회원국도 2014년 이후로 러시아에 무기를 절대 수출하지 못한다는 것이 EU의 발표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알게 모르게 편법으로 많이 수출을 해왔단 말이죠. 뒤로. 그중에 독일 내 금액도 발표되고 그다음에 프랑스가 그 수출한 금액도 발표가 됐는데 프랑스 금액이 제일 많아요. 그동안 1억 5천만 파운드를 몰래 러시아에게
군사 장비를 수출해 왔다고 지금 발표가 네. 됐거든요. 네네. 폭발물도 수출하고 열화상 카메라, 전투기 탐지하는 적외선 탐지기 이런 것도 프랑스산 메이드 인 프랑스 그 군사 무기를 계속해서 수출해 왔단 말이죠. 근데 가면 이런 부분이 총선에서 과연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마크롱 대통령이 그동안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이유가 인권 보호라든지 테러리즘 같은 것도 자신의 몸을 던져가지고 이런 것을 배격하겠다라고 네, 하는 네. 그런 프렌시한 EU의 대표 이미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총선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뭔가 그 서방 측에는 굉장히 좀 전향적으로 나서면서 중재 역할을 한다. 근데 이제 뒤로는 이렇게 무기를 팔았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프랑스 국민들도 좀 갸우뚱할 것 같기도 하고, 이 저 좌파였던 그 3위 멜랑숑을 지지했던 분들은 마크롱 지지를 거부했네요. 마크롱 지지하지 네.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좌파의 정책이라고 볼 수 없고. 예. 그 말씀 드려야겠네요. 총선에서 멜랑총이 지금 노리는 것이 총선에서 그 제1당으로 등장하거나 하면은 총리로 지명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멜랑총은 총리를 노리기 때문에 지금 그런 노선을 펼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 예. 뭐 마크롱 대통령이 뭐 프랑스에서 최연소 대통령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년 만에 재선도 했고, 근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행보들을 펼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우크라이나 얘기인데 참 이게 뭐 뉴스 볼 때마다 이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슨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또 전후 이제 복구 비용 논의가 좀 시작이 돼야 될 때다, 이런 전 세계 여론이 펼쳐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전쟁이 2달 넘어가고 있고 예, 뭐 예. 종전하고 협상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지난 주말에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세계 여론을 힘에 입어서 그 워싱턴에서 국제통화기금 우리가 말하는 IMF하고 세계은행, 월드뱅크하고 유럽부흥은행, EBRD하고 다 이 총재들이 모여가지고 그 총회를 개최를 했는데 네네. 그 주제가 이제는 우크라이나 재건 전후 복구 비용을 논의할 때다라는 그게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총리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하고 우크라이나 총리가 직접 참석을 해가지고 재건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예상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 추산입니다만은 총 최대 6천억 달러가 필요한다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6천억 달러면은 6천조가 넘네요. 아니죠. 750조 원 정도 네. 되겠죠. 750조 6천억 달러. 예, 6천억 예, 달러니까 750조 원. 한 예, 750조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장기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럼 단기적으로 필요한 돈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당장 향후 한 6개월 정도 동안에 한 달에 최소 50억 달러의 긴급 자금은 필요하다. 전후 긴급 복구 비용이니까 50억 달러면 한 6조 원. 6조 원 정도가 매달 이제 복구 자원으로 필요하다라는데 발표를 했고, 근데 이거는 우크라이나에서 추산한 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더니만 겨우르기 그 에바 IMF 총재가 월 50억 달러 긴급 복구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라고 그 추산 규모의 적정성이 설득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월드뱅크 총재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6천억 달러, 750조 원이 총 들 수도 있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에서 입은 시설이 파괴되고 직접 그 보여지는 피해액 있지 않습니까? 직접 계산할 수 있는 그 피해액만 600억 달러, 약 75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된다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거 그렇다면 이게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가장 최근 전쟁이었던 리비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리비아가 10년 전 전쟁이었거든요. 네. 네네. 리비아 재건 기금이 약 1,200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1,200억 달러. 10년 전이고요. 네. 네. 리비아 인구가 700만 정도의 소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한 4,300만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 전쟁이고. 자, 그럼 리비아가 1,200억 달러면은 우크라이나가 10년 후에 인구 4,300만 원이니까 한 5천억, 6천억 달러 정도, 5배 정도 들 거라는 것은 예상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예, 터무니없는 예, 예. 그런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 지원을 하겠냐라는 거죠, 이걸. 그래서 그 슈미갈 총리가 우크라이나 총리가 IMF 회원국들에게 특별 기부를 요청한다. 아마 이 얘기를 하러 온 것 같아요. 워싱턴에. 네. 특별 기부를 요청한다. 특별 기부라는 것은 채무 면제 방식도 있고 우크라이나 지금 세금이 전혀 거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채무 갚아야 될 돈을 면제하는 방법도 있고 기부도 있고 또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대부분 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이 지원을 해주거나 채무 면제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하고 유럽 선진국들 지금 자국 경제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는데 과연 지원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보다도 오히려 더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또 국가들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못지않게. 네네. 스리랑카 디폴트 선언했습니다. 이거 스리랑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있고 파키스탄, 이집트도 지금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이 IMF 총재와 세계은행 총재는 우크라이나 총리의 말을 받아들이면서도 마지막 연설의 내용은 자, 과연 세계들의 그 국제사회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자체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로 연설을 매듭했습니다. 젤린스키 대통령 화상 연결해서 여러 가지 연설을 듣고 다 기립박수치고 했던 그 모습과 자국의 이익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돈의 문제가 들어가니까 이제 계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참 좀 배치가 되네요. 예. 솔로몬 제도가 급부상하고 있다. 미중 갈등, 이 태평양 작은 섬을 놓고 정말 격화되고 있다. 소식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미중 갈등이 이제 이 태평양의 섬나라들까지도 중요하게 이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네네. 솔로몬 제도는 인구 100만이 채 안 되는 소국입니다. 이 태평양에 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들이 10개국 정도 되거든요. 피지 이런 나라 되는데 솔로몬 제도는 1000개 섬으로 이루어진 이 그 섬들의 연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도로 보시면은 그 호주 있지 않습니까? 호주에서 오른쪽 윗부분 정도 한 3시간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즉 호주권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섬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국이 최근에 솔로몬 제도하고 안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네네. 4월 19일 날 최종 서명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 안보 협정에 그 내용이 중국하고 호주, 뉴질랜드가 죄송합니다. 미국하고 호주, 뉴질랜드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네. 필요하다면은 중국 함정을 솔로몬 제도에 파견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중국 군대와 중국 경찰도 솔로몬 제도에 파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안보 협정의 핵심입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하고 호주는 특히 호주는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네. 없겠습니다. 호주하고 3시간 정도 거리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호주 입장에서는 중국 군함이 호주 가까운 앞바다 쪽에 쫙 이렇게 그 진주하는 그렇죠. 모습이 되니까 그럼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태평양을 중국 기지화하겠다는 거냐, 태평양에 전부 중국군을 배치하겠다는 거냐라고 반발하면서 그 즉각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 대표단이 솔로몬 제도를 방문해서 거기 총리하고 면담을 하면서 왜 이런 협력을 맺었느냐, 이제 이런 협력을 취소하면 좋겠다, 이런 안보 협정을 취소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상당한 선물을 약속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을 개설하고 병원 시설을 지원해 줄 거고 백신도 추가 제공해 주겠다라는 그런 선물 약속을 했고 중국 정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국 협력을 방해하지 말라. 솔로몬 정부를 더 이상 협박하거나 위협하지 말라라는 성명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걱정이 좀 됩니다. 예. 그럼 솔로몬 정부는 지금 뭐 어떤 입장입니까? 솔로몬 정부는 상당한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네. 우리가 그 얼마 전에 한번 다뤘었는데 저기서 여전히 친대만, 친미국을 지지하는 그 섬들하고 네네. 중앙 정부의 친중의 그 지지하는 섬들하고 갈라져서 시위가 예. 벌어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주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반중 정서에 호소하고 있는데, 그죠? 미국하고 협력도 강화하고. 근데 이제 호주권을 완전히 좀 포위하겠다. 뭐 이런 중국의 포석이 깔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솔로몬 정부에서도 사실은 또 그 안에서도 서로 또 의견이 나뉜다 그러니까요. 하니까 또 엄한 국민들만 피해를 볼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그러네요. 예, 다음은 주말에 이제 일본 유람선이 침몰해가지고 탑승자 26명 전부 숨진 걸로 추정이 된다고요?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네. 우리도 좀 이 안 좋은 기억이, 너무 슬픈 기억이 있어서 승무원을 포함해서 26명이 탑승을 했더라고요. 네네. 유람선 가즈1, 가즈1 그 유람선인데 홋카이도 앞바다, 일본 최북부 홋카이도 앞바다에 침몰했습니다. 이게 토요일 날 침몰을 했으니까 오늘이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10명을 구조를 했는데 구조하자마자 모두 사망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럼 남은 사람이 16명 남아 있거든요. 그럼 이틀 동안 그 아직 그 구조됐다는 보도는 없으니까 16명 실종자가 모두 다 또 이 사망자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NHK 보도를 보니까요. 네네.
야, 일본에서도 참 이 안전에 많이 민감한 것 같은데 구명조끼를 26명 다 그 착용했다고 있었는데 그럼 10명이 그 예, 이제 구조했잖아요. 처음에 구조했던, 네. 구조해 예. 보면 그러면 구명조끼 다 10명이 착용하고 있어야 될 그렇죠. 거잖아요. 예. 한 반 정도밖에 착용 안 됐다라는 아. 지금 그런 보도가 있으니까 이것도 결국은 사람이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전 방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이 있어서 유람선은 뜰수 없네.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음. 오늘은 근데 무리한 운항을 했고 그 작년에도 이 가즈원이 한 차례 자초돼서 배 전방에 이 깨진 부분이 있답니다. 아. 그걸 무릅쓰고 다시 항해를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고가 특히나 이게 갑자기 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유람선이. 그러니까 그 사전에 경고를 하는 것들이 수많은 경고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이고 참 큰일 났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기식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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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 사고라는 게 늘 전조 현상이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미리 안전 대비를 잘 하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에이 괜찮겠지 뭐 이러다가 네. 늘 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밤부터 사실 부산에 또 비가 많이 와요. 온다 하던데 네. 곳곳에 공사 현장이 너무 많고 또 어디는 뭐 소방도로 공사하다가 중단이 된 데도 있고 이렇다 하는데 지금 막 엉망진창인 데가 많다 하거든요. 미리 사고 나기 전에 잘 한번 둘러보시고 비 피해 입을 만한 곳은 좀 대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확진자 줄었지